자, 이번에는 여론투표의 시간입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여론조사 나온 것들 가운데 좀 이례적인 것이 있다. 떠나는 대통령보다 네. 올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낮다. 네. 맞습니까? 그만큼 또 진영 간 대결구도 네. 말씀하신 대로의 결과이고요.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만큼 대선 네. 이후에도 예. 대선 결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때로. 관련 조사를 좀 신속하게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예. 많은 편인데 예. 귀 기울이시면 좋겠고요. 모든 조사는 조사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와 미디어 헤럴드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입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46%, 부정 전망이 49.6%로 부정이 더 높았습니다. 네. 향후 5년간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였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습니다. 긍정 46.7%. 그래서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 긍정 전망보다도 0.7%포인트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7%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를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예. 윤석열 당선인 국정운영평가입니다. 잘할 것이다 39%, 못할 것이다가 50%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43%, 못하고 있다가 53%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에서도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물어봤는데 예.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 예. 긍정적인 기대가 46.4%, 낮은 기대가 50.5%로 나타났는데 예. 많긴 한데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뉴스원과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 결과입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가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 잘할 것이다. 이 조사는 55%, 잘 못할 것이다가 42.6%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는 46.1%, 부정평가는 52.1%로 나타났습니다. 자, 조사 결과가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예. 40%대 한 중후반 네. 정도로 나타났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에 대해서는 긍정 전망이 한 약 40%에서 좀 예. 높게는 한 50%대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번에 그 대선이 워낙 진영 대결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 여진이 네. 그대로 이어진 것 같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근데 이게 역대 이전에 그러니까 뭐 그 정권 교체기에 비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인 그렇죠. 뭐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하면은 예. 역대 당선인의 경우에는 예. 이명박 당선인 또 박근혜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되지는 않지만 예. 비슷한 시기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네, 높았죠. 역대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예. 뭐 70에서 80% 예. 상당히 고공행진하는 네네.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예. 비하면은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은 네. 대선 결과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좀 팽팽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진일 대표께서는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예. 올랐어요. 네. 지금 46%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대충 보면은 30% 후반대였거든요. 예. 에다가 40% 뭐 많으면 초반대까지 갔다가 이랬는데 지금 예. 46%면은 지금 40% 중후반대잖아요. 예. 임기 말에 올랐다. 오히려. 예. 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같이 연동되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오히려 현직 대통령이 주목을 받는 거. 예. 그리고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조금 점잖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돌이켜 놓고 보면은 뭐 네. 불만도 많고 그랬지만은 좀 높은 점수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 때 가장 높은 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다른 대통령들은 10%대도 있었고요. 예. 높아야 30%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다. 그리고 거꾸로 윤석열 당선인은 가장 낮다. 예. 이게 좀 제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2017년 1월에 CNN이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때가 오바마 대통령 말기였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60%였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율이 40%였습니다.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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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약간 비슷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 오바마도 그 재임 기간에 불만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잘했다라고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예. 끝나게 평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좌충우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뭐 용산 뭐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반에 좌충우돌이 좀 있으면서 좀 기대치가 낮게 출발한 거 아니냐. 근데 뭐 저희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예.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좀만 잘해도 올라갈 반등의 여지는 있다. 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날짜가 조사한 날짜가 네. 다 뭐 28일까지였던 게 많잖아요. 네, 회동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회동 이후에 또 여론조사가 나오면 네. 현 대통령의 그런 지지율, 그 긍정평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네. 높아 보여요. 윤석열 당선인도 좀 국정 수행 기대감이 더 올라갔을 수 올라갈 있고요. 것이고 동반해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보통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예. 인물 대결 구도가 사라지는데 네. 지금 나오는 대통령과 또 윤석열 당선인의 지표를 보면은 예. 이재명, 윤석열의 대결이 첫 번째로 또 문재인 예.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대결 구도가 됐다라는 것. 또 아하. 하나 이제 진영 간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번 대선 결과가 아슬아슬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 나타나는 그렇군요. 거죠. 예. 자, 그리고 인수위에 대한 평가도 아무래도 뭐 좋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과 연결된다고 연장선상에서의 결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인수위에 대한 평가도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지난 예. 26일, 27일 조사 결과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29.6%니까 약 30%, 10명 중 3명, 잘 못하고 있다는 46.2%로 나타나서 예. 15% 가까이 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충돌을 한다. 그러니까 지지율 공식 또는 지표 공식에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논란이 예. 많아지거나 커지거나 또 길어지면 부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인수위 이렇게 부정평가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무래도 이전에 그 뭐 박근혜 또는 뭐 이명박 그 당시 이제 그 당선인들처럼 어떤 브랜드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손톱밑 가시라든지 목계라든지 뭐 전봇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표 브랜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예. 최근에 그 윤석열 당선인 측의 얘기를 예. 들어보면은 예. 이를테면은 뭐 하나씩 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성장, 예. 예. 뭐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 창조경제? 이런 식으로 예. 뭐 그린 뉴딜 성장, 뭐 문재인 뭐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은 예. 소득주 성장도 있었고 그린 뉴딜 성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네이밍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끝까지 이런 어떤 네이밍을 해가지고 무슨 기조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왜 예. 안 좋아하냐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려 가지고 예. 뭔가 무리하게 뭐 할 거라는 거니까 일종의 실용주의 정책을 이제 편달하는 건데 예.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방향성이 없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인선이 되고 좀 더 가닥이 잡히겠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용성을 강조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홍보성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그렇죠.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다. 계속 이렇게 이를테면 지지율이 기대감이 낮을 경우에는 뭔가 강하게 뭔가를 밀어붙이는 거를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네이밍이 있어야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럼요. 예. 그래서 예. 뭐 개혁, 실용 예. 통합 정부라든지 네. 이런 네이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여론조사 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예. 조용히 참고하면 되는 거고. 올해 배종찬 소장 또 네이밍의 또 달인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아, 예. 이번 정부는 말 그대로 소협통 정부라고 하면 되죠. 소협통, 소통, 예. 협치, 예. 통합. 이게 지금 요즘 제가 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감도 누가 낮으냐? 네. 지난 대선하고 똑같습니다. M여중, MZ 세대 여성 중도층에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호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소협통, 예. 뭐 중국 무협영어 아니고요. 이 소협통의 내용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좀 더 실용적으로, 좀 더 통 크게 더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어떻든 태도가 어떻든 나는 더 적극적으로 호응도 하고 반응도 하고 소통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은 그거 다 알거든요. 네. 보고 있으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이름도 하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 공공개혁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개혁, 실용, 통합정부다. 예. 그거 좋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거 좀 보죠. 어제 그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또 본인은 뭐 총리 안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총리 인선이 뭐 좀 속도를 낸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그리는 큰 그림은 당연히 뭐 5년 뒤겠죠. 예, 뭐 예. 그 대통령 2027년 대통령 출마를 목표로 이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크게 보면 뭐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총리를 고사한 이유가 예. 첫 번째는 역대 총리를 한 분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일단 역사적으로 그냥 예. 이거를 징크스로 볼 게 아니라 예. 왜냐하면은 이 정부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 그림자의 공과 과를 예.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공보다는 과를 많이 안고 간다. 그리고 이인자의 어떤 예를 들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회창, 예. 김종필, 예. 뭐 고건, 뭐 황교안, 이낙연 뭐 이런 분들 다 총리했지만은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온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결국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고려를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초반에 총리를 했을 때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원활하게 성과를 내고 흘러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소야대 국면에 지금 허니문 기간 없고 예. 서로 각 세우고 이랬을 때 무슨 인사청문회 나왔을 때 통과가 어렵지는 않겠죠. 뭐 안철수 위원장 정도면 근데 예. 그 이후에 가시밭길이 된다라는 거. 예. 또 하나는 본인은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지신탁 문제. 네. 백지신탁 문제 고려하지 않다. 그건 문제 안 된다고 했지만은 예. 이게 한 4년짜리, 5년짜리면은 예. 과감하게 주식을 팔 수 있는데 이게 총리가 1년 만에 교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애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지 않았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결국은 당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제 안철수계를 좀 만들어야지 빌드업을 해가면서 그래서 내년 6월에 있을 당대표 선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총선 공천권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2027년에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봐야죠. 그렇군요. 예. 표 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예.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의원 보니까 합당을 하게 되면 당내가 중요하다. 예. 지금 바깥일 할 때가 아니다. 5년 뒤에 대선에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항상 이야기를 지난 대선에 강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완주합니다. 예. 완주합니다. 5년 뒤에 완주합니다. 이거겠죠. 약간 비슷했습니다. 네. 이번엔. 그렇다면 자제하겠습니다. 예. 예. 결국은 유력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예. 것과 당내를 장악하는 것은 선거의 황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기반뿐만 아니라 지금 여소야대로 출범하는 이번 정부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럴 때 오히려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예. 이런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선거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는 2024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두 개의 이념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중도 강조해봐야 결국 제3지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보수 진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TK나 PK를 잡아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위해서라도 재충전인데 이거는 기반을 다지겠다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하는 여론택배 광고 들으면서 잠깐 쉬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여론택배 이어갑니다. 자, 아까 우리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안 하겠다고 한 거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른 이제 후보군 확실하게 빨리 네. 좁혀지는 상황이고
아마 이번 주 네. 내일 모레 그때 나오겠죠. 저는 오늘이라도 발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뭐 톱뉴스엔지 김준일 대표도 계시지만 저는 예. 인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묶어서 제 예. 나름의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그냥 답이 나오는데 뭐 답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나왔어요? 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관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경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연륜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당선인보다는 더 윗연배 인물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키워드를 놓고 제가 이름을 써보니까 딱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네 한덕수 예. 한덕수.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예. 일단은 경제관료 출신이거든요. 예. 게다가 또 통합이라는 게 뭐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이죠. 전주 출신이죠. 예. 네. 한 예. 곳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예. 경험도 보면은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예. 또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또 이번 인수위 출신 인사들이 인수위 구성이 MB 출신 인사들이 많잖아요. 예. MB 정부 때 주미대사를 냈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저런 요인들을 다 묶어 보면 또 경제학과 출신이고 예. 그렇다면 저는 이걸 다 모아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한덕수. 네. 네. 그렇군요. 그러게. 지금 네. 뭐 또 주목해야 될 게 안보를 조금 중요시한다라는 건데 그 안보라는 게 반드시 이를테면 뭐 국방부의 안보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경제 경제 안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경제 안보. 그래서 이거 김대중 정부 때 이 한덕수 전 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예.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고위 관료를 했던 분이면은 반대할 명분이 적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다. 뭐 한 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기는 너무 좀 예.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근데 네.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거고. 예. 근데 가능성은 정치형 통합형도 아직은 열려는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네, 뭐 김한길 김한길. 위원장 뭐 예. 이 정도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방추선 예. 전 국회 부의장도 예. 거론되고는 있죠.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배 수장 아까 얘기하신 거 딱 한 명밖에 안 했는데 네. 그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예. 아니 근데 틀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나오는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예. 그 표현은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발탁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 표현만 놓고 보면 한 사람밖에 기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네. 심지어 오늘 나올 거라고도 얘기했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계속 이어지네요. 이거 뭐 사비로 샀다고 분명히 청와대 얘기는 했는데 이거 경찰에서 바로 또 그 시민단체 고발한 거 바로 또 배당해서 수사 들어갔고요. 이 문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진일 대표님? 일단 여론을 보면은 확실히 좀 강성 보수층, 열성 보수층에서는 이 문제를 좀 세게 제기를 하고 있고 예. 그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좀 세게 이거를 이제 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부메랑 효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청와대 특활비로 7억 원 정도의 이제 옷을 샀다. 뭐 그거 말고도 사실 이제 부적절한 게 있어서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 돌려서 그게 이제 나중에 예. 문제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 옷 산 것도 상당히 민주당에서 공세를 퍼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부메랑처럼 얼마나 했는지 보자.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잘 지켰는지 특활비 잘 썼는지 보자. 이게 보수층이 좀 벼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된 거고 시작된 예. 정부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옷에 대해서는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특활비 자체도 그래서 예. 굉장히 내역을 좀 분리를 해서 이를테면은 뭐 보안 쪽을 쓰는 거하고 예. 이를테면 일상적으로 쓰는 거하고 아예 분리를 해버리는 조치도 취하고 그리고 옷만은 네. 옷만큼은 분명히 신경을 써서 사비로 샀다라는 거가 완전히 뭐 예. 이를테면은 뭐 거짓말이나 잘못된 해명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거기에서 몇몇 이제 뭐 의전 뭐 관련해서 이렇게 청와대에서 해명을 보면은 이렇게 예. 뭐 사용했다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직 약간 애매하게
남아 있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조선일보였나요? 좀 어저께 이를테면은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 가가지고 카드로 건 게 아니라 그 현금 7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데 예.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임기가 끝나고 예. 약간의 불신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혹시 배 소장님 네. 이게 이제 화력을 딱 이쪽으로 집중해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 씨 등판 여기에 저 길을 열어주는 예. 뭐 그런 이신전심 예. 이런 거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지적이 나오죠. 이른바 예. 음모론인데 네. 아직까지도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여사인 김건희 여사 예. 배우자 김건희 씨가 등장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좀 순조롭게 예. 또 부담 없게 등판할 수 있는 그 밑자락을 깔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김정숙 여사 때리기 아니냐 예. 이런 의혹과 음모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예. 웬만해서는 지금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때릴 수 있는 어. 공간이 김정숙 여사 옷 의상을 때리자, 예. 보석을 때리자. 그래서 좀 지지 기반을 좀 무너뜨려 놔야 예. 지방선거에 유리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 김준일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과 특활비가 들어갔는지 여부 예.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분하게 규명하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호들갑을 뜰 내용이고 진영 간 대결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 말기가 되니까 또 이제 정쟁화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표적을 김정숙 여사를 삼아서 이게 옷이 뭐 저게 엄청 고가일 걸? 아 저게 명품 브랜드야. 아니 저게 표범이야. 예. 뭐야 사슴이야. 예. 호랑이야. 뭐 이런 그냥 끊임없이 이런 이유가 왜냐하면 옷 의상이 참 논란을 거듭하기 참 좋은 이슈거든요. 예. 게다가 비용이 2억에서 지금 2만 원까지 몇 억 차입니까? 1억 9,998만 원 차인가요? 이거는 뭐 진짜일 경우에만 이제 까뭐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라고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또 네. 화려 사치 이야기하기 참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도 배우자 리스크가 있으니까 문 대통령은 때리기 힘드네. 그 김정숙 여사를 더 때리자. 그리고 이게 옷 의상은 지금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내일도 이야기하고 모레도 이야기하고 4월 중순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좀 지속시켜보자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음모론이죠. 김건희 여사가 등판하기 좋게 밑자락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 근데 이렇게 정치가 가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선거 얘기 좀 해보시죠. 지방선거 민주당 쪽이 사실 뭐 급한 건 민주당 쪽인데 그래서 요즘 뭐 이를테면 그 송영길 전 대표 차출설도 나고 서울시장 쪽으로. 근데 경기도 쪽은 일단 그 김동연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 대표가 네네. 합당하기로 했고 그래서 예, 예. 뭐 이분이 경기도 가는 게 거의 확실시 돼 보이죠? 지금 기자회견 한다고 오늘. 예, 오늘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뭐 거의 확실시 지금 되고 있죠. 예. 뭐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예.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은 높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한테 험지가 돼버렸어요. 험지 사실 예. 서울이 민주당한테 험지였던 적이 언제였나라고 네. 본다라면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험지가 되니까 그러면 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음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경기지사는 상당히 높잖아요. 가능성이.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더 많이 표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두 가지를 고민을 상당히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경기지사를 했는데 경기지사는 당연히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 경쟁자들이 네. 조정식 의원, 안민석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등 이분들하고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선 룰을 지금 결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당원 50 그리고 뭐 국민경선 50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이거가 당의 조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동연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게 갈등 조정하는 게 핵심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경선 룰. 예.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 봅니다. 예. 다들 지금 경기도에 출사표를 세우고 있는 인사들이 예. 이재명 후보와 상임 고문과의 관계를 강조하거든요. 친구다, 막역하다, 예. 너무 친하다. 김동연 전 부총리마저도 예. 나랑 마음을 서로 교환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리고 같은 또 상남 또 같이 그러니까요. 살았었다. 누가 마음을 줬느냐. 그래서 예. 저는 13살에 같이 김동연 왔다. 전 부총리가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는 중도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예. 또 이재명
상임 고문이 예. 대선 때 도움을 여하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선다. 그래도 뭐 왜 이렇게 빨리 등장하느냐 하더라도 아예 도움 받았는데 예. 도움 드려야죠. 근데 마지막에 비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예. 설사 패하더라도 민주당의 충격이 좀 완화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부각되는 이유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경선 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 이게 아까 저희가 뭐 인터뷰를 관련해서 하긴 했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뭐 경기도는 뭐 누구, 서울은 누구 네. 이런 식으로 갈래를 사실 이재명 상임 고문이 타줬다는 뭐 얘기가 나왔으나 그건 사실 무근이라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네. 그런 것까지 나온 걸 보면은 얼마나 특히 그 서울 쪽은 진짜 희생양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네. 저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아진다고 보는데 높아지고 있죠 계속해서. 네, 거의 기정사실화. 예. 안 그러면 누구 자꾸 만나고 송영길 대표가 그 사찰 예, 자꾸 절로 가고 기가하고 예. 있는 사진을 봤더니 예. 사찰에는 있는데 예. PC를 켜놓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화면을 올려놓고 있다는 거는 예. 지금 세간의 동정을 살핀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 점에 첫 번째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예. 오세훈 대 송영길의 대결이 안 될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예. 오세훈 대 민주당의 대결이에요. 지방선거는. 예.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용산 이전 때문에 한강 주변에 예. 관악구나 뭐 이런 예. 구들도 대선 때는 윤석열을 선택했거든요. 예. 근데 몰라요. 또 용산 이전 때문에 상당히 좀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선거는 저도 남는 선거가 돼야 되고 서울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지더라도 민주당은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이 네. 정말 기반을 다져놓은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향후 대선을 꿈꾼다면 서울에서의 존재감이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인천시장은 역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결과에 어떻든 예. 기꺼이 난 나가겠다 예. 가능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밖에서 PD가 여론 택배 끝내라고 하는데요. 아유,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김진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